네, 이번 시간에는 정보혁명과 외교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술혁명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혁명이 시작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나오게 되고 이것이 네트워크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서 국제정치에 있어서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한 국제정치 영역 중에서 특히 외교라는 것은 어떻게 변했는가, 외교에서도 공공외교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16년에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 포럼에서 정보기술이 제조업 등과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나온다 하는 뜻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관된 개념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AI, 빅데이터,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러한 용어들이 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진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냐?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전에 있었던 산업혁명들과 다르게 하나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도뿐만 아니라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도 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인, 기업, 사회가 이제는 새롭게 범주화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사회를 분석할 때 개인과 사회의 관계 또는 사회 내부적인 조직 관계가 전반적으로 다 변화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범주화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내는 가장 큰 것은 기본적인 국가 시스템, 사회 시스템, 우리의 삶의 시스템에 충격을 줬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하나의 양식, 기업의 비즈니스 양식, 사회의 작동 원리, 국가 전체 또는 국가 간의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와 가상이 연결되면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물이 자동적으로,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3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스에서 사실상 미국 내에 2,000km 떨어진 곳에 굴착기가 움직여서 흙을 파고 그 흙을 딴 곳으로 옮길 정도로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사실상 조작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생산성이 아니라 이 자체가 사회에 영향을 거대하게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의 개편, 사회 구조가 개편되니까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의식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는데 왜 4차라고 그럴까요? 1차, 2차, 3차의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다면은 1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증기기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2차 산업혁명, 우리가 전기전자적인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고 3차 산업혁명은
정보, IT 기술에 의한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는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혁명이다, 생산혁명이다,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다 바뀌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하나의 사례로서 특히 외교라든지 또는 사회 구조에 있어서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로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을 거쳐서 이제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는 사실상 적대적 생성 네트워크 기술, GANS라고 얘기하죠.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두 개의 신경망 모델이 서로 경쟁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강화학습의 일종이다.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상 사실과 가짜가 혼동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AI 상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것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중에 유튜브를 많이 본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로 유튜브가 정렬이 되죠. 그러한 것들은 사실상 이 AI의 하나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상 정치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정치 지도자들이 하지 않은 말입니다만은 그것을 합성화시켜서 새로운 가짜 뉴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AI 4차 산업혁명은 국제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루머에 의해서, 소문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과거에 많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실상 게임의 법칙이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법칙을 변화시키는 데는 4차 산업혁명, 정보과학기술의 혁명적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권력 자원이 기술, 정보, 지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둘러싸고 국제정치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2022년, 2023년 갈등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갈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점차 자국의 생산기지를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5G가 됐건 이런 정보 통신망에 있어서의 충돌도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있어서 승자는 국제 질서를 만들고 권력 구조를 만들면서 변화를 추동해 갈 수 있지만, 패자는 게임의 규칙 설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면이 제로섬 게임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정치에서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의 외교라고 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전통적 외교라는 것은 외교관들이 외국에 상주 공간을 만들고 근무하면서
외교 문서를 만들고 그것을 본국에 전달하는 그러한 외교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SNS를 비롯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해외 상황이 공유되고 있죠. 외교관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국제정치가 변화하면서 안보 문제, 경제 같은 통상 문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중시되게 되고 또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이 소위 하이 폴리틱스라고 해서 상위 정치 영역으로 중요했는데 이제는 다른 영역들, 공공외교라든지 이민이라든지 국내 정치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이 폴리틱스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외교라고도 할 수 있고 정보, 통신, 기술 외교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외교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있고 여기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지금 이 반도체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교에 있어서도 예전에 외교관들이 하고 공관이 하고 이랬던 외교가 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원화하고 어떻게 보면 세분화하고 다른 방식의 네트워크 외교가 중시되는 그러한 시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켜왔고 이 근본적 변화는 개인, 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정치까지 근본적으로 구성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 자체도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외교의 일부분인 공공외교, 이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